착한 사람이 오히려 인간관계 먼저 끊는다. 지난 화요일 아침 이웃집 김 여사님이 아파트 단지 벤치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표정이 밝았습니다. 지나가던 주민이 물었습니다.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김 여사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20년 지기 친구와 연을 끊었더니 속이 후련하다고 말입니다. 그 말을 들은 주민은 깜짝 놀랐습니다. 김 여사님은 동네에서 소문난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부탁하면 거절하지 못하고 남의 일에 발벗고 나서고 항상 웃는 얼굴로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오히려 먼저 관계를 끊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착한 사람일수록 인간관계를 먼저 정리합니다. 더 이상 참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알고 나면 여러분은 고개를 끄덕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착한 사람들이 왜 관계를 먼저 끊는지 그 속에 담긴 깊은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것은 착한 사람들의 반란이자 해방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박 선생님은 평생 착하게 살았습니다. 부모님 말씀 잘 듣고 형제들 돌보고 친구들 도와주며 자랐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료들의 일을 대신해주고 후배들의 실수를 감싸주고 상사의 무리한 요구도 묵묵히 들어줬습니다. 사람들은 박 선생님을 좋아했습니다. 착하고 믿음직하다고 칭찬했습니다. 박 선생님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것이 뿌듯했습니다. 그렇게 5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환갑을 넘기면서 이상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을 도와줬는데 정작 자기는 무엇을 얻었나 싶었습니다. 행복한가? 만족스러운가? 스스로에게 물었을 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의 이유였습니다. 모두 부탁할 일이 있어서였습니다. 진짜 안부를 묻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박 선생님이 아프거나 힘들 때 찾아온 사람도 없었습니다. 일방적인 관계였던 것입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착한 것과 호구가 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그동안 자신은 착한 사람이 아니라 이용당하기 쉬운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 깨달음은 박 선생님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박 선생님은 하나둘씩 관계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방적으로 도움만 요구하는 사람들과 거리를 뒀습니다. 연락이 와도 받지 않았습니다.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박 선생님이 변했다고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박 선생님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평생 짊어졌던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진짜 친구가 누구인지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떠났습니다. 더 이상 박 선생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수의 사람들은 남았습니다. 그들은 박 선생님의 변화를 이해했습니다. 오히려 늦었지만 잘했다고 격려해줬습니다. 이들이 진짜 친구였습니다. 이것이 착한 사람들이 관계를 끊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일방적인 관계에 지쳤기 때문입니다. 평생 주기만 하고 받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그만하고 싶은 것입니다. 더 이상 착한 사람 노릇을 하기 싫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착한 사람을 쉽게 봅니다. 부탁하면 들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절하지 못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당연하게 여깁니다. 감사할 줄도 모릅니다. 정 여사님은 이것을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친구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매일 찾아갔습니다. 간병도 도와주고 식사도 챙겨줬습니다. 한 달 내내 자기 일을 제쳐두고 친구를 돌봤습니다. 친구가 퇴원할 때 정 여사님은 고맙다는 말이라도 들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담담했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받아들였습니다. 심지어 병원비를 좀 보태달라고 했습니다. 정 여사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 달 동안 헌신했는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다니. 게다가 돈까지 요구하다니. 그날 정 여사님은 결심했습니다. 이 친구와는 더 이상 깊은 관계를 유지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연락을 끊었습니다. 친구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러냐고 물었습니다. 정 여사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해봤자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조용히 거리를 뒀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에 지쳤기 때문입니다. 착한 사람의 친절을 당연한 권리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과는 관계를 유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착한 사람들은 참을성이 많습니다. 한 번, 두 번, 10번도 참습니다. 하지만 무한정 참지는 않습니다. 언젠가는 한계에 이릅니다. 그때가 오면 더 이상 참지 않습니다. 깨끗하게 정리합니다. 최 사장님은 30년 지기 친구와 관계를 끊었습니다. 그 친구는 만날 때마다 최 사장님을 무시했습니다. 농담이란 이름으로 상처 주는 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줬습니다. 최 사장님은 처음에는 웃어 넘겼습니다. 친구니까 장난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계속되면서 마음속에 상처가 쌓였습니다. 30년 동안 쌓인 상처는 깊었습니다. 어느 날 모임에서 그 친구가 또 최 사장님을 놀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최 사장님도 억지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는 울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견딜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최 사장님은 그 친구에게 전화했습니다.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앞으로 연락하지 말라고, 만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친구는 당황했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최 사장님은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친구란 이름으로 얼마나 무시당했는지. 친구는 변명했습니다. 그냥 장난이었다고, 진심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 사장님은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관계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친구는 몇 번 더 연락했지만 최 사장님은 받지 않았습니다. 관계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이유입니다. 존중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착한 사람이라고 해서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받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참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참음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착한 사람은 뭘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화내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대합니다. 존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큰 착각입니다. 강 부장님은 직장에서 항상 희생했습니다. 동료들의 일을 대신하고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회식 자리에서는 분위기를 띄우려 애썼습니다. 회사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강 부장님이 승진할 때가 되자 달랐습니다. 회사는 다른 사람을 승진시켰습니다. 강 부장님은 너무 착해서 리더십이 부족하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렇게 헌신했는데 받은 평가는 착하다는 것뿐이었습니다. 강 부장님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자기를 뭘로 본 건지 화가 났습니다. 회사는 강 부장님의 착함을 이용만 했을 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강 부장님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착한 사람 노릇 안 하겠다고 말입니다. 다음 날부터 강 부장님은 달라졌습니다. 자기 일만 했습니다. 남의 일을 대신하지 않았습니다. 야근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박 선생님이 변했다고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강 부장님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평생 짊어졌던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강 부장님을 더 존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착할 때는 무시하더니 강해지니까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강 부장님은 깨달았습니다. 착한 것만으론 부족하다는 것을, 때로는 강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이 네 번째 이유입니다. 착함이 약함으로 오해받기 때문입니다. 착한 사람은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들은 어느 순간 선을 긋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경향은 강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참았습니다. 관계가 중요했고 평판이 신경 쓰였고 외로움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이제는 자기 자신이 중요합니다. 남을 시간과 에너지가 소중합니다. 의미 없는 관계에 낭비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감히 정리합니다. 미련 없이 끊습니다. 윤 선생님은 60을 넘어서야 이것을 실천했습니다. 평생 착하게 살았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늘 남을 위해 살았지 자기를 위해 산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허전했습니다.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이상소견이 나왔습니다. 큰 병은 아니었지만 경고였습니다. 윤 선생님은 생각했습니다. 인생이 얼마 남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이대로 살다가도 되나 싶었습니다. 그날부터 윤 선생님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싫은 사람은 만나지 않았습니다.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기적이라고 수근거렸습니다. 하지만 윤 선생님은 행복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자기를 위해 사는 기분이었습니다.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인생을 사는 것 같았습니다. 관계를 정리하고 나니 남은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손에 꼽을 정도였지만 진심으로 윤 선생님을 아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윤 선생님의 변화를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윤 선생님은 이제 이 소수의 사람들과만 깊은 관계를 유지합니다. 횟수는 줄었지만 만남의 질은 높아졌습니다.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고 서로를 위로합니다.
이것이 진짜 인간관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6번째 이유입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양보다 질입니다. 많은 사람보다 의미 있는 사람입니다. 피곤한 관계보다 편안한 고독입니다. 착한 사람들은 오랫동안 자기를 희생했습니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는 나중으로 미뤘습니다. 그것이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자기를 존중하지 않으면 남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존중하지 않으면 남의 존중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건강한 자아입니다. 조 여사님은 최근 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엄마 인생을 살겠다고. 그동안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 자기는 없었다고. 이제부터는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겠다고 했습니다. 딸은 처음에는 섭섭해했습니다. 엄마가 변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조 여사님은 단호히